2차전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거품이 꺼질 때까지 거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지금 2차전지가 과도하다, 너무 고평가됐다, 뭐 등등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흐름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민수의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2차전지에 관한 투자 전략 다시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2차전지는 뭐 정말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그 주도주였는데요. 네. 여름을 좀 지나면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죠. 조금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량을 좀 빼앗기면서 네. 반도체, 그죠? 네. 뭐 AI,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갔는데 그죠. 네. 크게 보면 네. 물론 뭐 엔토도 있고 뭐 이런 조선도 있고 이렇지만 다시 2차전지가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2차전지 없는 사람은 지금 굉장한 소외감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어떻게 뭐 보세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제 포트에 네. 2차전지 관련주가 없지만 2차전지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짜릿합니다. 주식하는 맛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여러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겠지만 이런 짜릿함이죠. 2차전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였던가요? 그 파월 의장이 그 연준 그 금리 인상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특정 업종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기자가 지금의 상태가 거품이 아닐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이때 답이 뭐였냐면 거품이 꺼질 때까지 거품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가 뭐 과도하다 뭐 또는 뭐 너무 고평가됐다 뭐 등등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흐름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1억 원을 간다 하더라도 꺾일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고평가를 논하고 성장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장 내에서 관련한 내용들에서 너무 많이 이 얘기가 했습니다. 통용됐고 뭐 많은 네. 내용들이 회자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내가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거나 또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이후에 언젠가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게 뭐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에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져나오는 시점에 대한 과거 주가 흐름 패턴과 이제 그 타점 요 부분 제 경험치를 더해서 빠져나오는 시점에 대한 포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네요. 예. 네. 업종에 대한 뭐 성장성 이런 얘기 해봐야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고 싶다.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지금 사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장에서 선배들로부터 많이 배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을 살 때 그 회사의 주식 가치와 시장성 그리고 환경을 고민하고 판단해서 매수 주문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클릭하고 엔터 치고 그리고 나서 손절할지 가져갈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살려고 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너무 비이성적 아닙니까? 사고나 생각하는 거는? 고민하다가 때를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빠져나오는 지점에서의 주가 패턴에서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준비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가장 어렵죠. 그렇죠. 네. 흔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수는 1단계라고 한답니다. 2단계는 매도이고요. 3단계는 가장 고수들이 이제 그 하는 행위의 매매 형태인데요. 더 비싸게 사는 거? 끝까지 먹는 거라고 합니다. 끝까지 먹는 게 네. 최고수 절정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 네. 매수 매도 이후에 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끝까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단계가 그렇죠. 있군요. 네. 네. 그 끝까지 먹는 게 가장 네. 높은 기술의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딱 하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매매하시고 고점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지표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딱 하나의 기준점은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60일 이평이다. 주가가 꺾일 때는 60일 이평선이 신호를 줍니다. 나 이제부터 꺾이겠어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를 포착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상의 보통은 21선을 보기를 합니다만 21선이 호흡이 좀 짧죠. 그죠? 21선은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고. 네. 그죠? 61선을 어떤 이거는 큰 추세 상승을 탄 종목에 국한한 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61선이다 일봉에. 네. 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21선을 생명선이라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맞아요. 생명 넘나듭니다. 61선을 추세선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추세 흐름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선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듯이 60일 이동 평균선의 꺾인 기울기에 따라서 그 종목의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가상 임의로에 지금 끊어진 선 이후에 이제 임의로에 그 60일 이평선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있어서. 그리고 이 기울기는 쉽게 꺾이지 않겠죠. 꺾이는 지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60일 이전 가격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종가를 선으로 이은 그 무빙 에어로딕 그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종가를 계속 이어놓은 선이 종가를 평균해서 그렇죠.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데 이 기울기가 꺾임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45만 원. 60일 이전 주가가 아마 대략 한 뭐 요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쯤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제가 딱 픽스하지 않았지만 요 정도가 60일 전 주가고요. 주가가 급락을 해서 지금의 65만 원 수준의 가격에서 4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순간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60일선이 꺾입니다. 그땐 늦었죠. 45만 원 빠질 때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일부 재료 가치 상승을 보이는 개별 종목이라면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료 가치가 소멸되면서 급락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덜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핫한 이슈이고 그리고 대형 종목의 흐름 내에서의 진행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65만 원, 45만 원이면 거의 한 4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한가 두 번, 뭐 한 번 반 정도 하한가를 기록하는 가격이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 가격이 2개월 이상, 두 달 이상. 우리가 흔히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간의 가격의 그 흐름에 대한 기울기이기 때문에 세 달이죠.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 부분부터 계상을 하면 앞으로 주가가 2개월 이상 횡보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이게 꺾임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 주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판단해 보게 되면 첫 번째 45만 원 급락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렇죠. 앞으로 두 달 그러니까 8월 9월까지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리바운딩 되어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대전제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달 동안은 상승할 수도 있고요. 빠지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횡보할 수도 있다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달에 꺾인다라는 관점에서 안 꺾인다면 계속 가겠죠. 그래서 매매가 가능한 거겠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전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에코프로는 60일 전 주가를 딱 픽스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완만하게 상승하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한 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좀 빠르죠.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죠. 60일 전에 주가가 가격적으로 보면 대략 한 7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30만 원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시의 가격 하락이 75만 원까지 내려갈 일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더 내려갔다가 기간차를 두고 올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과정에서 이 종목도 두 달여 기간 동안은
추세가 완전하게 바뀌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횡보할 수도 있고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달의 시간 동안 기다려볼 만하겠죠. 그리고 사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면 가격적 부담이 있어 좀 부담스럽겠지만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빠졌을 때는 사봐도 되겠죠. 일부 흐름에서 이 과정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과거에 어떠한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생성되고 폭발하고 꺾임이 나왔던 종목들을 비교 대상 분석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접근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었네요 종목이.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HMM의 종목인데요. 이게 흠슬라. 네, 그렇죠.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죠. 이게 아마 21년 뭐 22년 초 정도까지의 흐름에서인 것 같은데 20년, 21년 정도에서 굉장히 팬덤이 가있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의 상승에서 진행됐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사현 지수보다는 약했지만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못지 않았어요. 못지 않았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이차전지 관련주를 말씀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주가가 폭발 상승 보이기 이전 단계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딱 아래에 대놓고 사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건 생성 단계에서 폭발 상승으로 진행 전 단계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이제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지점이죠. 60일 이평선이 기울기가 완만한 상승에서 급격한 기울기의 상승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제 상승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급락하거나 기간적으로 2개월 이상의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꺾임의 포인트가 나와서 우리가 주식을 꼭 팔아야 된다는 지점에서의 상황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60일 이평선을 깨서 아닙니다. 60일 이평선을 깰 수도 있거든요. 주가 움직이면 뭐 깰 수도 있습니다. 깼다 올라오고 하는 것이 이동평균선. 원래 기술적 지표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깬 뒤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깨서 매도의 지점이 아니고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울기가. 그렇죠. 네.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부분 분들이 그걸 이제 좀 오해 내지 착각 뭐 하다 보면 배우는 건데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21선, 60선 어쨌든 그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추세가 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렇죠? 중요하죠. 네네. 시장에서 휩소, 속임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휩소의 그 추세 구간에서 기술적 흐름을 깨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털고 간다는 의미인데 그런 과정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기울기만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 대한 시차가 2달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지점이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60일 전 주가로 쭉 넘어가게 되면 이 지점입니다. 네. 그러면 잘 판단해 보시면 이 지점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누우면 팔아야 됩니다. 누워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도 팔아야 됩니다. 기울기가 바뀌니까. 단 해당 시점 이후에 주가가 다시 타고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야 되는 기준입니다. 세게. 약한 거는 없습니다. 야가면 안 되고 세게 가야 보유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격의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의 기울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보유 관점이지만 가격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변화 없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단 2달여 기간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2달여 기간 동안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눕는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해당 기울기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주가 예측을 하고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지점으로 이차전지 관련주들 지금은 아무런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업종에 대한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서 좋은 가격과 좋은 시점에서의 원활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대세 상승 국면에서도 강하게 가는 것들을 미리 팔아갖고 배 아픈 경우도 많고요. 네. 에코프로 내가 30만 원에 팔아서 사서 50만 원에 팔았단 말이야. 수익이 얼마나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130만 원 가면 그렇죠. 배 아픈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식 투자에서 세 가지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났더니 내 주식이 빠집니다. 좀 아프죠. 속상합니다. 옆 사람이 산 주식이 주식이 올라가요. 두 번째로 아픕니다. 팔고 났더니 주식이 올라갑니다. 제일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논의는 사실은 또 보면 남 수익 나는 거 배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차를 기다려야죠. 그렇죠. 이게 시기 질투하면 투자자들이 투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차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논의로 하고 어쨌든 이런 상승하는 종목을 언제 차익 실현할 것인가 그죠? 그거는 60일선 기준을 잡아주셨고 다만 이제 이게 좀 연구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지금 이렇게 급등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점에서 60일은 되게 낮아요. 그렇죠. 저가격에 팔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평선이 올라오죠. 그렇죠. 올라오는 아까 그림이 보여진 것처럼 올라오는 이평선이 어딜까를 예측하고 좀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이격은 벌어지면 주식은 가는 주식도 이평선과 사실 만나서 가야 되거든요. 혼자 못 가요. 그죠?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걸 좀 예측하면서 미리 좀 추세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차트에서 그려보시면서 그러면 20일이든 60일이든 어디쯤 가면 얘가 한번 만나겠구나. 그렇죠. 그죠? 그럴 때에 밀리면 한다. 아니면 다시 강하게 치우고 간다. 그런 것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60일선을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셨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